네, 이번에 4월에 진행된 전국 모의고사 중에서 2차 2교시 과목 부동산 공시법 해설 강의인데 이 해설 강의는요, 익힘장을 중심으로 하는 해설 강의입니다. 익힘장을 중심으로 조금 속도 있게 해설을 해나갈 거고, 이 모의고사 응시하기 전에 익힘장을 좀 전체적으로 굵직하게만 둘러봐도요, 되게 만족할 만한 그 결과가 나올 거다. 보여드리는 의미도 있고, 익힘장만 정리해도 우리 과목은 충분하다라는 것을 확인하는 그런 과정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우리 지적법은요, 지적법은 12문제 중에서 이번에 2문제가 극상 형태로 출제가 되었으니까 여러분들이 풀 수 있는 문제는 요 10문제였고, 등기법도 10문제, 세법은 16문제 중에서 극상 문제가 4문제가 출제가 되다 보니까 풀 수 있는 문제는 12문제. 그래서 요 문제들을 다 맞췄다고 하면은 80점이 나오는데 80점이 이번 2차 2교시의 만점입니다. 만점. 만점은 80점이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100점이 아니고. 요거서 이제 더러 아는 문제도 실수하고 하면서 내 점수를 완성해 나가는 거죠. 여러분들이 요 극상 문제, 이 문제를 만나면은 반드시 빨리 패스하고 풀 수 있는 문제에 집중해서 실수를 최대한 줄인다. 늘상 강조하던 내용입니다. 요거 항상 연습하고 염두에 두는 거 중요하다. 먼저 말씀드려 놓고요. 그 응시 전에 모의고사 응시하기 전에요. 5월 모의고사부터라도 이 익힘장으로 굵직하게 둘러보고 시험장 가시면은요, 결과가 사뭇 다릅니다. 그래서 요 익힘장으로 벼락치기식으로라도 공부하는 거 제가 적극 권장합니다. 시작해 볼게요. 이제 익힘장 페이지가요, 오른쪽 윗부분에 적혀 있습니다. 익힘장 오른쪽 위쪽, 4페이지입니다. 4페이지인데 그 지목의 종류 중에서 이제 잡종지가 설명되어 있잖아요. 우리가 타고 다니는 자동차, 배, 비행기 관련된 시설 부지는 전부 다 잡종지다. 자동차, 배, 비행기, 잡종지. 1번 문제. 자동차 관련 시설 부지가 쭉 붙어 있죠? 잡종지입니다. 1번 정답은 3번. 자동차, 배, 비행기, 잡종지.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입니다. 10페이지를 보시면은요, 등기 촉탁에 대한 한 줄이 나오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여러 종류의 토지동의 종류들이요. 그래서 신규 등록, 등록 전환, 분할 합병, 지목 변경, 등등등 여러 가지 토지동의 종류가 있는데, 그 많은 토지동 중에서 신규 등록만 등기 촉탁을 안 하는 거 아시죠? 신규 등록은 제외하고 나머지는 다 등기 촉탁을 해야 됩니다. 요거 염두에 두고 2번 문제를 보죠. 이거 틀린 것을 찾는 문제인데, 2번 보십시오.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 말소요. 요거는 등기 촉탁을 할 필요가 없다. 신규 등록도 아니면서 이런 말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신규 등록만 등기 촉탁을 할 필요가 없고요. 나머지는 다 등기 촉탁을 하여야 하기 때문에 2번은 틀렸다. 정답 2번. 2번의 정답 2번. 3번 문제는요. 익힘장 5페이지를 참고하는데 지상경계점 등록부에 등록상이 적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요 지상경계점은요, 땅 위에 설치된 그 말뚝의 위치를 등록하는 장부니까 말뚝 등록부잖아요. 경계점 말뚝. 우리말로 하면 말뚝인데. 그러니까 말뚝의 종류, 말뚝의 위치 설명도, 말뚝의 위치, 말뚝의 사진 파일, 말뚝에 관련된 정보입니다. 요거 확인하고, 3번 문제를 보죠. 말뚝의 위치, 그 다음에 말뚝에 대한 사진 파일을 등록하는 장부가 무엇이냐? 지상경계점 등록부, 말뚝 등록부가 5번에 있잖아요. 그래서 3번의 정답은 5번. 그 다음에, 이 지적측량 적부심사 절차에 관한 기간인데, 요 적부심사 청구 절차에 요 숫자 총정리 파트에 있습니다. 요 페이지가 표시가 안 돼 있네요. 그래서, 지적위원회의 그 심의 의결 절차가 들어있는데, 이걸 정리하고요. 우리 뭘 추가했냐면은, 지방지적위원회는 적부심사에 대해서 심의 의결하는데, 요 중앙지적위원회는 적부 재심사 말고 뭐 또 합니까? 좋은 일들이요. 개발, 개선, 연구, 개발, 보급, 양성, 징계. 이거 어떻게 공부했습니까? 우리가. 이 중앙지적위원회 심의 의결사항을, 요거를 암기 코드로 짜짜하게 암기하는 게 아니라, 지방지적위원회는 적부심사 한 개만 심의 의결한다. 나머지는 다 중앙지적위원회 거다. 이렇게 정리해도 문제는 어렵지 않게 풀립니다. 그죠? 볼게요. 4번 문제. 뭐라고 묻습니까?
자, 지적기술의 연구, 개발, 보급에 관한 사항과 지적기술자 업무 정지, 징계에 관한 사항. 이거 중앙지적위원회가 심의기라는 거죠. 지방지적위원회는 지적측량 적부의 심사에 대해서만 심의기라니까. 그래서 정답은 2번이다. 그 다음에 지적공부의 복구. 요 8쪽에 있는 건데, 이 복구는요, 요 정도를 공부합니다. 자, 이 소관청은 지적공부가 멸시되면은 얼른 지체 없이 복구한다. 승인 사유가 아니다. 소유자를 복구할 때는 등기부나 판결서로 복구한다. 그리고 토지의 표시를 복구할 때는 요 계획, 의뢰, 준비 이런 단어가 들어있는 서류는 안 된다. 이렇게 우리 열심히 공부했죠? 자, 공부해놓고 5번 문제를 봤더니 복구를 주제로 하는 문제지만은 우리가 풀 수 없는 문제입니다. 1번부터 생소하고 처음 보는 지문이잖아요. 그래서 이 문제는 우리가 풀 수 없는 문제입니다. 도전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못 푸는 문제죠. 이거는 미련 없이 얼른 제낀다. 극상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부동산 종합 공부에 이제 등록성하고 자, 열람 방법이 나와 있는데, 자, 보십시오. 부동산 종합 공부든 지적 공부든 간에 열람 또는 이 증명서 발급 신청 어디 가서 합니까? 소관청 읍면 동장 이걸 외우는 게 아니라 그 시도지사한테 가면 안 되는 거잖아요. 맞죠? 그래서 자, 열람 신청, 등본의 발급 신청은요. 뭐 아무 데나 가도 되는데 시도지사, 국토부 장관에게 가면 안 되는 거였습니다. 자, 그거 염두에 두고 자, 8쪽에 있는 내용입니다. 자, 6번에 틀린 것은 2번. 자, 종합 공부를 열람하거나 자, 일부에 관한 증명서를 발급받을 때 열람하거나 자, 발급받을 때는 요 시도지사 들어오면 안 되잖아요. 시도지사. 아시겠죠? 그래서 정답은 2번. 그 다음에 자, 요거는 뭐냐면은 11쪽에 있는 내용이고요. 요건 면적이 아니라 등록상 정정에 대한 내용입니다. 등록상 정정, 직권 정정. 자, 소관청 공무원이 잘못한 것들 이거 다 직권 정정하는데 측량 성과와 다르게 정리했다. 직권 정정합니다.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와 다르게 정리하다. 직권 정정한다. 그러니까 만약에 지적 측량을 잘못한 경우 직권 정정한다.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와 다르게 정리된 경우 직권 정정한다. 그러면 안 되죠.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와 다르게 정리된 경우라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 직권 정정서가 쭉 적혀 있는데 보시면 되죠. 자, 요 마지막 8번 하나 더 읽을게요. 지적위원회 의결서 내용에 따라 등록상을 정정할 때 이때는 요 소유자 잘못이 아니기 때문에 소유자에게 정정 신청을 해라 이럴 수가 없으니까 직권 정정해야 된다. 그래서 쭉 한번 보시면 됩니다. 자, 유명한 지문들 덜어 보이죠? 자, 면적의 증감은 없는데 경계 위치만 잘못된 경우라고 하면서 요 11쪽의 직권 정정서를 쭉 읽어보십시오. 7번에 직권으로 정정할 수 있는 경우를 모두 골라봐라. 자, 기억은 고르시면 안 되죠.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와 다르게 정리된 경우라고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요 디귿에 자, 지적 측량 성과와 다르게 정리된 경우라고 해야지 이렇게 하면 직권 정정이 아니죠. 그래서 요 두 개는 빼고요. 요 니은과 리을을 고르셔야 됩니다. 니은과 리을. 정답은 4번. 그 다음에 요 8번 문제는요. 우리 그 익힘장 6쪽에서 면적의 결정 방법을 연습했는데, 자, 보십시오. 500분의 1, 600분의 1. 그러니까 도시개발사업 쪽에서는요, 최소 면적 단위가 0.1이잖아요. 그래서 0.1보다 작은 애들은 다 0.1로 등록을 해주는 거죠. 0.03, 0.04, 0.05. 이거 다 0.1로 해줘야죠. 어떡합니까, 이거? 자, 연습했습니다. 자, 8번. 축척이 600분의 1인 지역에서 한 필지 토지의 면적을 계산한 값이 나왔는데, 자, 그게 0.055가 나왔다. 자, 이 지역 600분의 1 지역이니까 최소 면적 단위는 0.1 아닙니까? 0.1보다 작은 면적이 나왔으니까 0.1로 해줘야죠. 0.1로. 정답 3번. 그래서 면적의 결정 방법. 자, 그 내용 체크하시고. 그 다음에 자, 14쪽에 가면은요. 자, 지적 측량의 종류와 절차가 나옵니다. 그래서 자, 기준점을 정하는 기초 측량, 개발 정비 지역의 확정 측량, 복구 측량, 신규 등록, 등록 전환 분할 측량, 합병 측량 없네요. 그 다음에 등록 말소 측량, 등록상 정정 측량, 축척 변경 측량, 검사 측량, 경계 복원 측량, 현황 측량, 재조사 측량 있었잖아요. 문제 잘 나옵니다.
자, 어떤 형태로 출제가 되느냐? 지적 측량을 실시하는 경우를 자, 모두 골라봐라. 모두. 자, 이 개발 정비적이니까 지적 확정 측량. 그 다음에 지목이 불분명해서 지적 공부를 제작성한다. 제작성 측량 없습니다. 그 다음에 디귿에 복구 측량 있죠? 복구 측량. 그 다음에 리을에 제조사 측량 있죠. 그래서 자, 요거 니은에 요 제작성 측량은 없지만은 다른 건 다 이 지적법이 규정하는 지적 측량 범위 안에 들어왔다. 세 개를 고르셔야 되네요. 정답 3번. 그 다음에 자, 익힘장 13쪽에 들어가면은요, 이 개발 정비 지역에서 사업 시행자가 토지 이동을 신청할 수 있는 특례 규정이 쭉 들어왔거든요. 자, 그래서 13쪽에서 조문 요 6개를 자, 꼼꼼하게 정리했는데, 정리하고 자, 10번 문제에 들어갑니다. 들어갔는데 주제는 같죠. 이 개발 정비 지역의 이 토지 이동 신청 특례 규정 맞는데 문제는 모르겠잖아요. 문제는 모르는 겁니다. 첨부할 서류까지는 우리가 공부한 일이 없잖아요. 그래서 요 10번 문제는요, 지금까지 출제되지 않았던 난이도 극상 형태의 자, 이 변별력 없는 문제입니다. 합격자 수 조절 목적으로 들어오는 문제니까 도전하거나 못 푸는 거에 대해서 미련을 가지시면 안 됩니다. 자, 넘기고. 그 다음에, 자, 요 암기 코드, 이거 장차 1000원 기억나시나요? 장차 1000원. 그래서, 공장용지는 장, 주차장은 차, 하천은 천, 유원지는 원. 그래서 나머지는 다 앞글자로 이 지목의 부호를 만들고 있는데, 요 4개만큼은 두 번째 글자로 부호를 만들고 있다 하고 11번 문제. 자, 지목을 표기하는 부호로 틀리는 것은 했는데, 이거 목장용지는 뭡니까? 목이겠죠. 장은 뭡니까? 공장용지죠. 공장용지여야 장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장차 1000원 4글자를요 적어 놓고 문제를 풀면 되는 겁니다. 장차 1000원 4글자를 적어 놓고 문제를 풀면요 실수 없이 깔끔하게 풀어낼 수 있다. 자, 12번에 토지 이동이 발생하면은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 소유자 변동이 발생하면은 소유자 정리 결의서를 만든다. 지적 정리 파트입니다. 지적 정리 파트. 자, 틀린 것을 묻는데 4번 어떻습니까? 토지 이동이 있으면은요, 뭘 만들어야 되나요?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 소유자 정리 결의서가 뭡니까? 틀렸죠. 정답 4번. 12번의 정답 4번.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지적법인데 난이도 극상 형태 문제 두 문제를 제외하고는요, 자, 요 정도 이제 풀어낼 수 있다. 익힘장으로 자, 이 전체적으로 줄거리를 파악하고 자, 시험장 들어가시면은 좋은 효과가 나온다. 자, 13번 문제. 자, 등기법인데 여러분들이 싫어하는 등기법입니다. 자, 여기 특히 27쪽에 정리가 되어 있는 말소 등기 파트요. 제일 난이도가 어려운 부분인데 여기서 자, 10번 항목 요 지문이요. 연습해 볼게요. 이게 뭐냐면은 갑을병순으로 이전 등기가 이루어졌죠? 그런데 무슨 이유로, 원인 무효든 뭐든 무슨 이유로 병명의 등기를 말소합니다. 병명의 등기를 말소하면요, 권리자가 누굽니까? 권리자는 누구고 의무자는 누굽니까? 자, 이 병명의 등기가 말소가 되면은요, 권리자는 을이잖아요. 병의 권리는 소멸되죠. 그러니까 병이 의무자고 권리자는 을이 되는 겁니다. 이거 되시죠? 병의 등기를 말소하니까 병은 의무자, 권리자는 을이다. 요거요. 자, 연습해 보시고 13번 틀리는 것은 자, 5번. 자, 그 얘기 그대로 나왔잖아요. 자, 갑을병순으로 이전 등기가 이루어졌으나 자, 그 병명의 등기를 말소를 한다. 그러니까 병명의 등기를 말소하는데 여기서 등기 권리자를 지정해 주고 있죠? 이거 지정을 잘 했나요? 권리자는 갑이다. 병명의 등기를 말소하면요, 권리자는 갑이 아니고 을이라니까요, 을. 그래서 자, 5번 틀렸습니다. 한 글자가 틀렸네요. 갑을 을로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요거 연습을 꼭 하셔야 되고요. 자, 이 말소 등기 파트 지문 포기하지 말고요. 우리 익힘장이요. 27쪽에 지문이 말소 등기 관련 지문이 11개가 들어있는데 이게 다잖아요. 그래서 그거 연습을 좀 해보십시오. 익힘장 내용이 모두 다다. 자, 14번 문제는 익힘장 32쪽에 자, 29조 2호에 관한 내용인데
능력 없는 권리, 근거 없는 특약, 능력 없는 거, 근거 없는 거, 분리 안 되는 거, 촉탁으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자, 이 중에 보존 등기를 하는 거. 자, 능력 없고 근거 없는 거, 분리 못 하는 거, 3번, 4번. 그 다음에 촉탁으로 할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그 다음에 중복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29조 2호. 절대 무효입니다. 특히 요 등기할 수 없는 권리 변동이 뭐가 있나요? 없는 권리라고 하면은 뭐 농지의 전세권, 분묘 기지권, 주의 토지 통행권, 그런 것들 떠오르죠. 그 다음에 등기 못하는 권리 변동이라고 하면은 요거 뒤에 볼게요. 자, 등기 못하는 권리 변동이라고 하면은 이 부동산 일부에 대한 보존 이전 저당권 설정, 그 다음에 공유 지분에 대한 보존 전세권 설정, 이런 거 등기 못하는 것들이죠. 그 다음에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 금지를 어떻게 합니까? 본등기를 금지시켜달라. 집주인 못되게 해달라. 그런 말이 어디 있습니까? 그 다음에 지분만에 관한 상속등기, 이런 거요. 자, 그래서 요 내용은 양이 좀 많은 겁니다. 자, 페이지를 참고해가지고요. 한번 점검해 보시고, 14번에 등기 신청을 각하는 경우를 모두 골라봐라. 자, 모두 골라봐라. 자, 기억에, 이 가압류 채권자 갑이 을 소유 토지에 대해서 가압류 등기를 신청했다. 법원이 촉탁할 등기를 신청했네요. 각하. 그 다음에 요 지분만에 관한 상속 등기를 신청했네요. 각하. 그 다음에 디귿은요. 분리 안 되는 거를 분리해달라고 신청하러 왔네요. 각하. 그 다음에 리을에 요 지분만의 보존 등기를 한다. 안 되죠. 지분만의 보존, 지분만에 관한 전세권 안 되잖아요. 각하. 그 다음에 본등기를 금지시켜달라. 각하. 이거 다 29조 2호에서 규정하는 유명한 각하 사유들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5번. 자, 15번. 어떤 새로운 권리의 등기가 맞춰졌다. 소유권 보존, 소유권 이전 등기와 같이 새로운 권리의 등기가 맞춰지면 등기관은 등기필 정보를 작성해서 통지해 주는 게 보통인데, 보존 등기, 이전 등기가 맞춰졌는데도 등기필 정보를 통지해 주지 않는 케이스가 있다. 자, 직권으로 보존했을 때, 채권자가 대신 이전 등기를 해줬을 때, 등기 의무자 박철수가, 매도인 박철수가 매수인 김영희 앞으로의 등기를 신청했을 때, 이 각각의 소유권자들은 등기소에 오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등기필 정보를 통지해 주지 않는다. 20조. 그래서 자, 요 내용을 염두에 두고, 자, 요거 한번 다시 그려볼까요? 승소한 등기 의무자가 이전 등기를 했다. 자, 등기 의무자 박철수가 등기 권리자 김영희에게 건물을 팔았는데도요, 등기 권리자 김영희가 이전 등기를 안 받아간다. 그래서 이때는 등기 의무자 박철수가 이행소송 제기해서 이겼죠. 승소한 등기 의무자 박철수가 판결문을 들고 자기에서 김영희 앞으로의 이전 등기를 단독 신청했다. 김영희는 등기소 오지 않았다. 따라서 김영희는 등기필 정보를 통지받지 못한다. 그 얘기죠. 자, 15번에 틀린 것은 3번 보십시오. 자, 3번에 승소한 의무자가 박철수가 단독으로 이전 등기를 신청한 경우 등기필 정보를 등기 권리자 김영희에게 통지한다. X. 통지하지 않습니다. 안 왔잖아요. 김영희. 등기소에. 그래서 정답은 3번. 자, 대위 신청에서요. 18쪽입니다. 대위 신청에서 갑과 을이 매매를 한 다음에, 자, 이 매수인 을이 사망했습니다. 등기를 받지 못하고요. 그러면 그 지위를 상속받는데 등기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하나요? 저기 사망한 매수인 을 앞으로 이전 등기를 한 다음에 상속을 받나요? 불가능하죠. 사망한 사람 앞으로 등기하는 건 불가능하죠. 그래서 매수인이 사망했을 때는요, 그 상속인 앞으로 이전 등기가 곧바로 들어가야 됩니다. 곧바로. 자, 이렇게 사망한 자 앞으로 등기하는 것은 인정될 여지가 없다. 자, 16번에 틀린 것은 했는데, 틀린 것은 2번. 갑을 간의 매매 후 등기 전에 매수인 을이 사망했다. 그러면은, 자, 을의 상속인 병은 갑과 공동으로 사망한 을 명의의 이전 등기를 신청한다. 불가능하죠.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자, 요 상속인 병 앞으로 곧바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실행하여야 한다. 자, 2번은 X다. 정답이다. 그 다음에 17번 문제는요. 자, 요거 기억하시나요? 이 매수인이 2명 이상 많거든요. 여러 명의 그 가등기 권리자 중에서 한 명이 등기소 가서
내 지분만의 본등기를 해달라. 자, 병이 다음날 가서 내 지분만의 본등기를 해달라. 이 방식이 개발되었잖아요. 이 본등기 여백을 이렇게 쪼개가면서 채워가는 이 방식이 개발되었기 때문에 지금은 각하하지 않습니다. 수리합니다. 말로 해볼까요? 여러 명의 가등기 권리자 중 1인이 신청하는 자기 지분만의 본등기는 등기할 수 있는 사항이다. 그러나 한 명이 가서 전원 명의 본등기를 신청할 수는 없다. 이거 중요하죠. 한 명이 가서 전원 명의 본등기는 절대로 할 수가 없다. 자, 29쪽입니다. 익힘장. 자, 17번에 틀리는 것은 했는데 4번이요. 한 명이 가서 어떤 등기를 합니까? 한 명이 가서 요 전부에 관한 본등기를 하고 있는데 이건 안 되는 거죠. 지분만의 본등기는 되겠지만은. 자, 정답 4번. 자, 18번에 틀리는 것은 모르겠네요. 이거는 극상 형태의 문제입니다. 이건 제끼는 거고. 자, 관할등기소의 지정에 대한 주제. 이 주제 자체가 우선 생소하잖아요. 그래서 이 주제부터가 생소하면은요, 이건 고민할 거리도 아닙니다. 그래서 넘기고. 자, 그 다음에, 자, 그 다음 문제인데요. 우선은 익힘장 23쪽을 보죠. 23쪽을 보시면은 수용에 의한 이전 등기 원리가 나오는데, 자, 우선은 수용에 의한 이전 등기는 사업 시행자가 단독 신청한다는 거. 그런데 수용 재결이 실효가 되면은 재결 실효에 따른 이전 등기에 말소 등기를 해야 되는데, 이 말소 등기를 할 때는 등기 의무자와 등기 권리자가 공동 신청한다는 거. 재결 실효에 따른 말소 등기는 공동 신청한다. 이런 얘기. 그 다음에 수용 토지 위에 있는 여러 가지 권리들은 원칙적으로 직권 말소하지만은 직권 말소 못하는 게 4개가 있다. 뭐 이런 것들이 수용에 의한 이전 등기에서 공부할 중요한 주제들입니다. 자, 19번에 틀린 것을 모두 골라라. 자, 기억이요. 수용으로 인한 그 이전 등기는요, 단독 신청하는 거죠, 뭐. 수용에 의한 이전은 단독 신청한다. 그래서 기억은 맞고. 자, 니은은요. 니은은 그 부동산을 위해서 존재하는 지역권은요. 요거는 직권 말소합니까? 잠깐만 보십시오. 자, 그 부동산을 위해서 존재하는 지역권은 직권 말소 못하는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자, 직권 말소 못합니다. 자, 직권 말소한다. 자, 요 두 번째 지문은 X. 자, 세 번째. 재결이 실효되면요. 말소 등기해야 되는 거 아시죠? 말소 등기를 해야 되는데 그거 직권 말소하나요? 공동 신청을 해서 말소하잖아요. 공동 신청 말소, 공동 말소. 그래서 디귿은 또 틀렸다. 그 다음에 리을에 수용으로 인한 이전 등기의 경우 등기 원인은 수용, 연월일은 재결일, 수용 재결일. 자, 그림 다시 보죠. 자, 요 등기 원인이 토지 수용일 때는요, 원인 일자는 뭘 적어야 돼요? 원인 일자. 수용 재결일이 아니라 수용 개실, 수용 개실. 요 수용 개실을 이렇게 적어줘요. 수용 개실. 리을 지문은요, 틀린 지문입니다. 수용의 개시일. 그래야죠. 개실. 그래서 요 세 개는 이어서 쭉 틀렸고요. 자, 마지막에, 수용으로 인한 이전 등기는요, 수용으로 인한 이전 등기는 계약서를 작성하는 이전 등기가 아니기 때문에, 자, 토지거래허가증, 농지증 같은 거는 필요 없는 겁니다. 필요 없죠. 옳죠. 그래서 틀리는 지문은 요 가운데 있는 니은, 디귿, 리을. 정답 4번. 자, 요거는요, 수용에 의한 이전 등기를 체크하시면 되죠. 자, 20번 문제. 중복 등기 기록의 정리에 관한 설명으로, 자, 틀리는 것은 요 극상 형태의 문제입니다. 요거는 얼른 제껴야 되고, 그 다음에, 자, 25쪽에 등기 신청의 필요적 정보사항이 있는데, 쭉 보시고 밑에 공동저당 대위 등기는요, 채권액과 채무자를 기록한다. 그 다음에 부동산 대금도 적는 거 기억나시나요? 부동산 대금. 모든 저당권은 채권액과 채무자를 적습니다. 그런데 공동저당 대위 등기는 그거 외에, 채권액과 채무자 외에, 자, 이 부동산 대금도 다 적어야죠. 그거 체크했고, 그 다음에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되어서 전세권이 소멸해도, 자, 이 전세금 반환채권의 전부양도, 일부양도가 모두 가능하다. 그리고 일부 양도할 때는 양도액을 적어야 된다. 뭐 평이한 얘기죠. 그 다음에, 그 공동저당의 경우 담보가 5개 이상일 때만 공동담보 목록을 작성한다. 뭐 그런 얘기입니다. 저당권 이전할 때는
저당권하고 채권이 함께 이전한다는 뜻도 적어야 된다. 뭐 등등등 읽어보십시오. 이 내용은 뭐 어려운 얘기 아니죠. 그래서 내용 파악하고 옳은 것은 했는데 옳은 것은 1번. 자, 1번. 공동저당 부동산 중 일부의 매각 대금을 먼저 배당해서 경매 부동산의 후순위 저당권자가 요거 대위 등기를 할 때는요. 부동산 대금도 적어야 된다 그랬잖아요. 부동산 대금. 그래서 대금을 기록할 필요가 없다. X. 2번. 대지권이 등기된 구분 건물 등기부에는 건물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 등기를 할 수 있다. 건물만 저당권 설정할 수 있다. 건물만 처분할 수 있다. 처분의 일체성에 반하죠. 그래서 요거 틀렸습니다. 요거 그 3, 4월 이론 강의 마지막 8주차 수업에서요. 아파트 등기부 구조에 대한 얘기를 자세하게 했습니다. 처분의 일체성에 반하는 얘기죠. 그래서 안 되고 그 다음에 3번에 일정 금액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채권을 담보하는 저당권 등기의 경우는 채권 평가액도 기록을 해줘야죠. 괄호 열고 금 300만 원 상당 이렇게 괄호 닫고. 자, 3번도 틀렸고. 자, 4번에 일부를 이전할 때는 일부를 양도할 때는 양도액도 적어줘야 된다. 뭐 틀릴 리가 없죠. 그 다음에 5번에 채권에 관해 동일한 채권에 관해서 3개의 부동산의 저당권 등기할 때는 이 공동 목록 있잖아요. 공동 목록은 5개 이상일 때만 작성합니다. 5개 이상. 그래서 다 틀렸고 정답은 4번이다. 자, 부기등기 볼게요. 자, 부기등기는 우리가 그 익힘장 28쪽에서 정리를 하고 있는데 저 소유권을 가압류 가처분할 때는 주등기하고 여기 전세권, 임차권 등 소유권이 아닌 권리를 가압류 가처분할 때는 뭐 부기등기한다 하면서 내용들을 쭉 살펴봤습니다. 자, 부기등기 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이 있을 때는 부기하고요. 승낙이 없을 때는 주등기하죠. 부기합니다. 2번. 자, 이 저당권 설정은 주등기하는데 지상권이나 전세권에 저당권을 설정할 때는 지상권이나 전세권에 저당권을 설정할 때는 부기하죠. 자, 3번. 소유권을 가압류 가처분할 때는 주등기한다. 그래서 부기등기하는 경우가 아닌 거는 3번입니다. 4번에 일부 말소 회복 부기. 그 다음에 5번 무슨 약정 특약의 등기 부기. 그래서 자 22번 문제가 조금 다소 벅차다 하면은요. 요거는 반드시 28쪽을 참고하셔서 복습하시면 된다. 그 다음에 23번 문제는요. 이 보존 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자 22쪽을 참고하는데 이 보존 등기를 신청하려면은 이 대장이나 판결서나 협의서, 재결서, 사실확인서 중 어느 하나를 들고 가야 되잖아요. 근데 마지막 사실확인서, 즉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확인에 의해서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 이 사람은 건물 보존 등기를 신청할 수는 있지만은 이거 토지 보존 등기는 신청할 수 없다는 거 알고 계시죠? 이거 아주 중요한 주문입니다. 늘상 단골로 출제하는 보존 등기의 가장 단골 주문입니다. 그래서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이 발행해주는 사실확인서는요. 건물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확인해주는 서류이기 때문에 이거 들고 토지 보존 등기 하러 간다? X입니다. 건물 보존 등기만 가능하다는 거. 이거 제일 중요한 주문입니다. 자, 23번에 틀리는 것은 자, 미등기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자, 시장, 군수, 구청장 등의 확인에 의해서 증명하는 자. 이 사람은요, 자, 토지 보존 등기 하면 안 되는 거죠. 건물 보존 등기를 해줘야죠. 그래서 이 토지를 건물로 바꿔야 한다. 5번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요것도 우리 그 3, 4월 과정 마지막 주차 8주 과정에서 진행된 내용이었는데 자, 공유 지분 좀 보십시오. 자, 공유 지분은 처분할 수 있죠. 공유 지분은 처분할 수 있으니까 처분을 못하도록 가압류 가처분하는 거 가능하죠. 합유 지분은 원칙적으로 처분할 수가 없죠. 처분할 수 없는데 처분을 제한할 필요가 있나요? 그래서 합유 지분은 가압류 가처분 못합니다. 공유 지분은 처분할 수 있으므로 가압류 가처분도 가능하고 합유 지분은 처분할 수 없으므로 가압류 가처분하는 거 인정하지 않는다. 자, 24번에 옳은 것은 자, 옳은 거. 자, 1번 어떻습니까?
지분만을 목적으로 용의권 등기를 할 수가 있다. X죠. 자, 해볼게요. 요 한 필지 토지를 A와 B가 공유하고 있다. 그런데 B가 가지고 있는 공유 지분이요. 이 공유 지분에 대해서 자, 처분을 할 수 있죠. 처분할 수 있으니까 뭐 소유권 이전 등기나 저당권 설정 등기나 등등은 가능하지만은 지분만 보존한다. 못합니다. 지분만 전세권 설정한다. 못하죠. 그래서 지분만을 자, 용의권 설정하는 거 이거 못함. 1번 틀렸죠. 자, 두 번째. 약정은요. 약정은 둘이 하죠. 둘이 한 약정은 단독으로 변경할 수가 없죠. 약정을 둘이 했다면은 둘이 변경하는 겁니다. 자, 틀렸죠. 자, 등기법의 대원칙입니다. 공동 신청한 등기는 공동으로 변경하고 공동으로 말소하고 그러는 거죠. 자, 3번에 요 지분에 대한 전세권 등기는 할 수 있다. 1번과 같은 얘기입니다. 자, 지분에 대한 용의권 등기할 수 있다. X죠. 지분에 대한 용의권 할 수 있다. 지분에 대한 용의권 할 수 있다. 같은 얘기잖아요. 틀렸죠. 4번에 자, 지분의 저당권 등기를 할 수 없다. 요 지분은요, 처분할 수 있기 때문에 지분은 저당권 설정 가능합니다. 이전 등기도요. 이것도 틀렸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지분은 어떻습니까? 지분은 이전할 수 있죠? 처분할 수 있기 때문에 자, 지분을 가압류하는 거 가능하죠. 5번은 옳은 지문. 그래서 24번의 정답은 5번입니다. 합유 지분은 가압류할 수 없으나 공유 지분은 가압류할 수가 있다. 여기까지. 그래서 자, 24번 문제는 공유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정도에서 여러분들이 둘러보시고요. 익힘장을 꼼꼼하게 정리하면은요, 양이 많지 않거든요. 자, 그렇지만 요 익힘장을 잘 정리해두면은 모의고사든 실제 시험장이든 여러분들이 당황하지 않게 차분하게 이제 문제를 풀어갈 수 있다. 익힘장으로 전체적으로 정리한 다음에 모의고사에 응시하시면은 결과가 생각보다 많이 좋을 거다. 예, 고생하셨습니다.